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쌤입니다. 오늘 벡터 미적분 파트 B-2의 이제 1-3 세 번째 할 차례인데, 1-1에서 우리가 이제 벡터의 정의와 그리고 벡터의 그 연산 몇 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1-하고 1-3은 이제 벡터하고 벡터 사이의 곱을 나타내는데, 이 내적은 우리가 유클리드 내적의 정곱이었고요. 오늘 할 이제 외적이 이제 크로스 프로덕트인데, 이 벡터 간의 외적은 어떻게 정의가 되고 결과값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걸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이제 외적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외적은 이제 벡터들 사이의 곱이죠. 그렇죠. 앞에서 한 거 두 가지가 있는데, 앞에서 한 내적이 있고, 그렇죠. 오늘 할 외적이 있는데, 크로스 프로덕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하죠. A하고 B 벡터를 크로스 프로덕트, 이게 A 벡터, B 벡터의 외적이 됩니다. 그렇죠. 외적이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 알아보면요. 이제 두 벡터 A, B 사이에 직교하는 벡터로서 그 크기는 이제 A의 길이, 그렇죠. A 벡터의 길이하고 B 벡터의 길이를 이웃으로 하는 변으로 하는 평행 사변형의 넓이가 된다. 그리고 방향은 오른손의 법칙을 따라, 오른손의 법칙은 우리가 이제 이걸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얘가 A 벡터고 얘가 B 벡터, 그렇죠. 그러면 A 벡터 크로스 B 벡터 외적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일단 A 벡터와 B 벡터 모두 수직한 거다. 그러면은 A 벡터, B 벡터가 어떤 하나의 이제 벡터 공간, 이렇게 벡터 공간을 이루면은 이 평면에 수직한 게 두 개가 있죠. 그렇죠. 이게 하나가 있고, 그렇죠. A 벡터 크로스 B 벡터가 있고, 근데 이 밑에 있는 거, 이것도 이거 두 개가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죠. 근데 이 길이가 어떻게 되냐, 이 길이가, 그렇죠. 이 길이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 A하고 B 길이, A하고 B 길이, 이게 지금 A 벡터의 놈이고요. 이게 B 벡터의 놈이죠. 그렇죠. 얘를 이제 이웃 변으로 하는 평행 사변형의 넓이, 그렇죠. 이 넓이를 S라고 하면 이 길이가 S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죠. 그 방향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방향이 이렇게 됩니다. 방향은 오른손의 법칙인데, 만약에 A 벡터 크로스 B 벡터면은 이 A 방향에서 B 방향으로, 그렇죠. B 방향으로 이제 일단 엄지손가락, 오른손을 이용하는데 엄지손가락 굳게 편 다음에 나머지 네 손가락을 A에서 E 방향으로 감싸지었을 때 우리 엄지손가락의 방향은 윗방향이, 그렇죠. 윗방향이 되고, B 크로스 A는 어떻게, B 크로스 A는 B에서 A 쪽으로 이제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네 손가락을 감아지었을 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 이 방향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틀리죠. 그렇죠. 같지가 않고, 얘는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은 우리가 마이너스 B 크로스 A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 방향이 반대니까,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외적은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외적이 이제 A 벡터 크로스 B 벡터면은 얘가 A 벡터의 놈에다가 B 벡터의 놈에 사인 세타죠. 이 세타는 A 벡터와 B 벡터의 시점을 일치시켰을 때 우리가 이루는 사이각이, 그렇죠. 사인이죠. 사인 베타가 이게 이 평행 사변의 넓이가 되고, 그리고 이게 지금 이건 이렇게 되겠죠. N 벡터는 이제 수직한 벡터인데 오른손의 법칙을 따른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기하학적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게 성분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으면요, 행렬식으로 정의가 된다. 그렇죠. 직교 좌표계면 X 방향의 단위 벡터, Y 방향의 단위 벡터, Z 방향의 단위 벡터가 1행에 나오고, 2행은 이게 나오고, 3행이 이게 나오고, 이게 B 크로스 A면은 B1, B2, B3가 2행에 나오겠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행렬식이 된다. 그렇죠. 그러면은 저희가 A 크로스 B를 구하라고 했죠. 그렇죠. A 크로스 B를 구하니까는 왜냐면은 이렇게 되겠죠. A 크로스 B는, 이거는 이제 위에서 이제 앞에서 한 내적 같은 경우는 결과가 스칼라가 됐지만 얘는 벡터가 되겠죠. 결과가. 해볼게요. 어떻게 벡터가 되는지. 지금 얘는 이제 성분으로 나타나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직교 좌표계를 사용한다면은 I, J, K 이렇게 되죠. 그리고 A 벡터가 먼저 나오죠. 이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나중에 나오죠. 그렇죠. 공이 많은 걸 하나, 행과 열 중에서 공이 많은 걸 선택을 하면 되죠. 행렬식 구할 때는. 그러면 3이 되고, 3은
삼행 1열의 요소죠. 그렇죠? 마이너스 1의 삼행 1열의 요소고, 소인수가 어떻게 되냐면 이 3의 행과 열을 제외한 나머지 이거니까 그렇죠? J, K, 1, 0이 되고, 즉 이 3행을 선택했으면 3행의 각 원소에 대해서 우리가 해줘야 되니까 0에서 이제 하면 0이 되고, 얘도 0이 되니까 이제 이것만 해주면 되죠. 그래서 0이 많은 행과 열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우리가 그러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얘는 일단 이게 1이죠. 마이너스 1의 4승이니까 1이 되고, 얘는 3에다가 어떻게 되냐면은 1 곱하면 제로 마이너스 k 벡터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3k 벡터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 밑으로 가는 이 벡터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건 그 벡터, 이걸 또 외적을 또 벡터 곱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일반 성질이 이런 게 있다 그렇죠? 얘를 보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겁니다. 얘는 뭐 A 벡터가 있으면 LA는 스칼라비 한 거니까 이게 지금 A 벡터면은 이게 LA 벡터 이렇게 되겠죠. L이 마이너스는 반대쪽으로 갈 거 그렇죠? 그래서 B 벡터가 이렇게 있죠. 그렇죠? B 벡터가 있으면은 우리가 A 크로스 B 벡터는 크기는 이게 되고 방향은 수직한 게 되고, 그렇죠? 이 두 개 다 수직한 이런 벡터가 되겠다. S면 이 길이가 S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고, A는 어떻게, A는 이렇게 돼 있고, 그렇죠? 그럼 이번에는 이제 LB죠, LB. 그렇죠? LB 벡터니까 얘도 이제 같잖아요. 그렇죠? 얘도 S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벡터하고 이 벡터는 같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2번은 그렇죠. 2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잘못됐죠. 이게 지금 이거죠. 플러스죠. 플러스. 그렇죠? 이게 플러스죠. 결합 법칙은 성립하지 않아요. 이거 외적 같은 경우에는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되겠죠. 얘는 I, J, K가 되고, 만약 우리가 A 벡터를 우리가 3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A1, A2, A3라 그러고, B 벡터를 우리가 B1, B2, B3라 그러고요. C 벡터를 우리가 C1, C2, C3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얘는 A1, A2, A3가 되고,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얘는 행렬식이 되고, I가 되고, J가 되고, K가 되고, 그렇죠? A1, A2, A3 되고, 그렇죠? B1 더하기 C1이 되고, B2 더하기 C2가 되고, B3 더하기 C3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1행하고 2행 갖고 3행이 이제 더해진 거니까 얘는 이제 행렬식의 성질에 의해서 I, J, K가 되고요. 얘가 A1, A2, A3 이렇게 되고요. 그 B1, B2, B3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더하기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지금 B 벡터가 B1, B2, B3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얘가 I, J, K가 되고요. A1, A2, A3가 되고 C1, C2, C3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지금 뭐냐면 얘가 이거죠. 이거고 얘가 지금 이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2번도 이제 성립이 되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얘도 마치 2번하고 똑같이 하면 됩니다. 똑같이 되고 그 4번은 이제 일반적으로 외적은 우리가 벡터 구분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고요. 마이너스가 붙는다. 그리고 그 결합 법칙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렇죠. 결합 법칙이 A 벡터, B 벡터, C 벡터는 같지가 않죠. 그렇죠? A 벡터 곱하기 B 벡터 곱하기 C 벡터하고 같지 않다. 그렇죠? 결합 법칙하고 교환 법칙이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응용 부분인데 우리가 외적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보면은 이거 회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전. 물체를 회전하는 물체 있죠. 회전하는 물체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나타낼 때 이제 이 외적으로 이제 나타낼 수 있는데요. 벡터의 외적은 물리적으로 물체의 회전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이렇게 이제 A와 B의 이제 외적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겁니다. 그렇죠?
A 벡터는 주로 얘기를 할 때 A 벡터 작용점에서 작용점 Q에서 물체가 있으면은 물체가 여기 P에 있으면 여기까지 이 벡터를 얘기하고 그렇죠. A 벡터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죠. 보통 이렇게 씁니다. 보통 이제 A 벡터가 되고 그리고 거리 벡터니까 이게 A 벡터죠. 그렇죠. A 벡터고 B 벡터 물체에 가해지는 힘이 이제 이렇게 가해졌다. 그렇죠? 이게 B 이렇게 가해졌다. 그러면 얘가 물체가 있고 얘 실이라고 생각하면 이 당기면 이렇게 돌겠죠. 그렇죠? 회전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회전이 뭐냐면은 이 외적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A 벡터는 이렇게 되고 이 시점 일치시켰을 때 이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은 그리고 A 벡터 크로스 B 벡터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A 벡터의 놈에다가 B 벡터의 놈에다가 이게 지금 이렇게 돼. B 벡터의 놈에다가 사인 세타 이렇게 돼. 사인 세타 시점 일치시킨 이 각이죠. 그렇죠? 이 각이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게 크기가 되고 M 벡터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방향이 어떻게 되냐? 방향이 우리가 위쪽으로 위쪽 이 방향이 돼. 이 방향. 그래 이걸 W 벡터라고 그래 보통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 그리고 이걸 뭐라고 하면 이게 거리 벡터를 R 벡터라 그러고 얘를 뭐라고 하냐? 얘를 F 벡터라고도 하고요. P 벡터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얘는 이쪽으로 되려면은 그 얘에서 이쪽으로 가마 지었을 때 이 시점 일치시켜야 돼요. 그렇죠? 반드시 일치시키고 가마 지었을 때 방향 이 방향이니까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W 벡터 이 C 벡터에 해당하죠. 그렇죠? R 벡터 곱하기 P 벡터 이렇게 되죠. 그렇죠? W 벡터는 뭐죠? 얘는 회전축이죠. 회전축. 그렇죠? 회전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회전축을 가리킬 때 C는 이제 W 벡터인데 이 회전축을 가리키며 물체는 이제 이 회전축을 기준으로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된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물리적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모멘트, 힘의 모멘트라고 하면은 이 크기를 얘기해. 크기를. 그렇죠? 크기니까 얘가 지금 회전축이니까 회전축의 힘의 모멘트는 회전축의 세기를 얘기한다. 회전축의 세기를 얘기하고 이를 회전력이라 하기도 하고 힘의 모멘트 또는 토크라고 하기도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물체의 토크가 정해져 있다. 토크가 예를 들어 A라고 정해져 있다. 그렇죠? 그럼 이 회전력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렇죠? 정해져 있으면은 만약에 이 물체의 토크가 A면은 우리가 길이가 짧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토크가 길이 곱하기 우리가 힘이니까 길이가 작아지면 힘을 많이 줘야 되는 거죠. 길이가 길어지면 힘을 작게 주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어떤 나사 같은 드라이버 같은 걸로 나사를 잴 때 그렇죠. 드라이버 길이가 길면은 힘이 적게 들고 짧으면 힘이 많이 드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말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힘의 모멘트가 크면 토크가 크면은 물체를 회전시키기 위해서 작용점에서 물체까지 거리가 커지거나 그러니까 R하고 P 사인 세타 이거니까 그렇죠. 토크가 그렇죠. 그럼 이게 이제 크다는 얘기는 이게 크거나 아니면 이게 크다 그렇죠. 얘는 뭐 0에서 1까지니까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물체까지 거리가 커지거나 물체에 많은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죠. 그 회전체의 속도는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그려볼게요. 여기서 이제 이걸 갖다가 우리가 회전축이라면 반시계 방향 회전한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얘를 R 벡터로 하고 이렇게 회전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물체가 여기 있는 거고 작용점이 여기 있는 거고 회전하면은 속도가 뭡니까? 속도가 이게 되겠죠. 이게 이 속도가 우리가 현체의 속도다. 그렇죠. 그럼 이건 뭐죠? 이건 이제 원통 좌표계에서 표시하면요.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지금 X, Y, Z로 하면 이제 직교 좌표계가 되는데 우리가 사용 직교 좌표계가 되는 원통 좌표계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R 파이 Z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좌표계에 사용하는 거니까 지금 V에 해당하는 것이 파이고, 그렇죠? 그리고 R에 해당하는 R이고 Z에 해당하는 게 W야, 그렇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은 이게 되죠. 이 속도는 뭐가 되냐면은 속도가 오메가 회전축하고 R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회전체의 속도는 각속도, 이게 각속도라 그래요. 회전체의 속도를, 그렇죠? 각속도에다가 이제 거리를 외적해 준 거, 이게 된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스칼라 3중적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얘는 이제 계산식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하학적인 의미가 더 중요하죠. 얘는 육면체의 부피를 얘기합니다. 육면체의 부피를 얘기하는데 기하학적인 의미는 육면체의 부피죠. 그렇죠? 부피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육면체 부피냐면은 A 벡터, B 벡터의 놈하고 C 벡터의 놈을 변으로 하는 육면체 부피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3차원으로 나타나니까 이걸 이렇게 나타내면은 칼라 3중적은 이렇게 구한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표시를 하고 얘하고 똑같은데 얘가 이제 행렬식으로 나타나면 이렇게 나타낸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육면체의 부피를 나타낸다는 건데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가 이렇게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얘가 B 벡터고 얘가 C 벡터라고 해보고 C 벡터면은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C 벡터 이렇게 있다. 그렇죠? 이렇게 있으면은 이 평행사변형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평행사변형의 수직인 직선을 어떻게, 이게 뭐가 됩니까? 이게 지금 A 벡터 크로스 B 벡터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 길이가 이 면적 S, 평행사변의 면적 X가 되고, 그렇죠? 그러면 있고, 여기가 지금 A 벡터라고 할게요. 얘를 갖다가 A 벡터라고 하면은 얘가 지금 세타라고 해요. 세타라고 하면요. 얘를 이제 얘는 평행사변, 얘를 세타라고 할게요. 세타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직각으로 이제 수직으로 이제 수직으로 내렸을 때 이 길이가 뭐가 되죠? 이 길이가 뭐가 되냐면은 A 벡터의 놈에다가, 그렇죠?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되죠. 얘가.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되고 얘는 길이가 어떻게 C 벡터의 놈이 되고 얘는 길이가 B 벡터의 놈이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육면체 한번 볼까요? 이게 ABC로 이루어진 육면체 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돼서 우리가 이렇게 될 건데, 그렇죠? 이렇게 되고 이거죠. 이거. 그렇죠? 이게 지금 조금 이게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얘가 좀 더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되고 얘도 좀 더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되겠죠. 이게. 그렇죠? 이게 되는데 이 육면체 부피가 되는데 부피가 뭐가 되냐면은 내렸을 때 밑면 곱하기 높이죠. 이 높이. 이 높이가 지금 얼마입니까? 이게 A의 놈에다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밑면 곱하기 높이니까 이 면적 뭐예요? 평행사변 면적이 우리가 B 벡터 놈에 C 벡터 놈에다가 사인 얘를 감마라 그럴 거예요. 사인 감마라 그렇죠. 감마에다가 곱하기 A 벡터 놈에 코사인 세타, 이게 뭡니까? 부피가 되죠. 육면체의 부피가 되죠. 그렇죠? 그렇죠.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부피니까. 그렇죠. 이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얘는 A 벡터 놈에다가, 그렇죠? 얘가 뭐죠? 얘가 지금 B 벡터하고 C 벡터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얘가 세타 되겠죠. 세타가 되니까는 우리가 얘 세타면 막꼭지가 억각이니까 세타가 될 거고,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겠죠. A 벡터에다가 B 벡터 크로스 C 벡터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돼. 스칼라 3중적은 우리가 육면체의 부피를 의미한다. 그렇죠?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이걸로 이루어진 사면체의 부피를 구하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지금 뭐 이렇게 할게요. 그냥 편하게 할게요. A 벡터 똑같이 할게요. 위에 거하고 B 벡터하고 이렇게 할게요. 얘는 이제 뭐 B 벡터고 C 벡터고 A 벡터 이렇게 있다 그렇죠. 얘가 이제 B 벡터고 좀 크게 그릴게요. 크게 그리면은 우리가 이렇게 되겠죠. 얘가 B 벡터 C 벡터 이렇게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얘가 A 벡터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루어진 뭡니까? 얘가 A 벡터를 조금 낮게 그릴게요. 낮게 그리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이 다면체 부피죠. 그렇죠. 다면체는 어떻게? 다면체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에다가 3분의 1이다. 그렇죠. 이 밑넓이 뭐죠? 이 밑넓이 평행 다변형의 2분의 1이죠. 그렇죠. 그래서 밑넓이가 부피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다면체니까 3분의 1이 곱해지고 밑넓이에다가 높이 이렇게 되죠. 그렇죠. 밑넓이 이거니까 이게 평행 다변형의 반이니까 이 삼각형이요. 얘는 3분의 1이 되고요. 우리가 뭐가 되냐면은 B 벡터 C 벡터에 얘가 이제 얘를 이제 세타라고 감마라고 그렇죠. 얘가 사인 감마 이렇게 되죠. 감마에다가 높이가 어떻게 높이가 A 벡터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얘 어떻게 됩니까? 얘가 3분의 1이 되고 3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평행 다변형이 2분의 1이 되잖아요. 그렇죠. 6분의 1에다가 스칼라 3중적이죠. 그렇죠. 그렇죠. 스칼라 3중적은 우리가 6분의 1에다가 우리가 A 어떻게 됩니까? 얘가 A 벡터에다가 B 벡터, C 벡터 이렇게 되니까는 얘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렇게 되죠. 6분의 1에다가요. A1, A2, A3 A 벡터가 지금 203 그렇죠. 얘가 203이 되고요. 그리고 014에다가 041이네요. 041이고 그 마지막이 얼마냐면은 560이죠. 그렇죠. 560이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니까 다 0이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인데 0이 그렇죠. 560입니까? 그렇죠. 560이니까 이걸로 할까요?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걸로 하면 각 원소에 대해서 우리가 구해야 되죠. 그렇죠. 3하고 1하고 0. 그 0이니까 할 필요 없고 얘는 3이니까 이제 3하고 1하고 0인데 0은 할 필요 곱하기 0이니까 할 필요 없고요. 3은 1행 3열이죠. 그렇죠. 얘가 지금 여기서 이제 전체에다가 6분의 1을 곱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에 1행 3열이고 3을 포함한 행과 열을 제외한 나머지니까 0, 4, 5, 6 이렇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더하기 얘를 이제 쓰면은 1이 되고 그렇죠. 더하기 1이 되고 마이너스 1에 2행 3열이고 행과 열을 제외한 나머지 20, 5, 6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게 1이죠. 그렇죠. 6분의 1 앞에 있습니다. 6분의 1에다가 3에다가 0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죠. 그렇죠. 얘는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에다가 12 빼기 0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렇죠. 이 부피니까 얘의 이제 절대값이 돼야 되겠죠. 절대값이 그렇죠. 이 절대값이 돼야 되고 얘도 절대값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얼마냐 하면은 6분의 1에다가 이 절대값이죠. 마이너스 60이 돼요. 이걸 마이너스 60에 마이너스 10이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은 마이너스 6분의 72가 돼서 그렇죠. 마이너스 6분의 72가 되니까 정답이 12가 됐죠. 12. 그렇죠. 그 삼면체의 부피는 우리가 1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외적의 정의와 외적의 기하학적인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